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0시 17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가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담은 이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정착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가 53개 공동 제안국이라는 기록적인 지지 하에 채택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이번 결의 채택이 가능했던 데에는 한미 정상 간 긴밀한 협조와 그간 축적된 한중 정상 간 신뢰가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월 5일 한중 정상 통화 시 대통령님이 중국의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 등이 중국의 입장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월 2일 수요일 유엔 인권이사의 고위급 회기 그리고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서 각각 기조연설을 시행했습니다.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인권 증진과 인권이사회 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윤 장관은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과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3월 7일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하여 아피찻 친완노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2차 한 태국 차관급 정책 협의를 갖습니다. 임 차관은 아피찻 사무차관과 정무, 경제, 방산 등 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우리 기업의 태국 인프라 구축 사업 진출을 위한 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을 포함한 양자 그리고 다자 차원의 대북 압박을 위한 한 태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3월 3일 목요일 워싱턴에서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계기에 조 차관은 또 3월 3일 목요일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한미관계, 대북 제재 등 북한,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 조야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저 아주경직 김노공입니다. 이수용 외상이 제네바에서 인권회의 이제 보이콧하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외교부 입장 좀 밝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어 왔고 2014년에 이어서 2015년 12월에도 안보리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이 이번에 개최된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요청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인권과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일본사 신문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그 윤병세 장관은 그 유엔 인권위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께서 현지 인터뷰에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연설의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외교의 그 연장선상, 또 대북 유엔 결의의 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에 제네바를 방문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하에서 연설을 하시게 된 겁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함께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 현실을 지속적으로 왜곡 부인하고 있고 인권위 사회에서 보이콧 선언을 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이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과거와 현재의 전시 성폭력 문제 차원에서 양자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 이재훈입니다. 네. 질문의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한일 정부의 12.8,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제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평가해야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년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연설문의 한 3분의 2 이상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8 합의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12.8 합의 이후에 12.8 합의에 보면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다.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연설의 그 포커스, 초점은 북한 인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압박 외교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제네바에 출장을 가시게 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춰서 기조연설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연설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인권이사에서는 아무래도 대북 압박 외교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주요한 의제로 공식 제기하신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만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위안부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의 경중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연설문대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 사안 모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로서는. 네, 질문해 주시죠. 윤 장관님께서 그 현지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앞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한미 공동 실무단이 정식으로 발족해서 일하게 되면 구체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 표현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한미 공동 실무단이라고 함은 그러면 사드 배치 여부, 그러니까 배치를 할지 안 할지도 이 한미 공동 실무단이 이 뒤에 이제 판단의 말이 나오는데 판단한다는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협의가 아니라 사드 배치 여부 할지 안 할지까지 이 한미 공동 실무단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지요. 이 문구대로의 해석이라면 그 배치 여부까지 협의를 해서 판단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우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드에 대한 주부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기본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사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때 당시 정부 발표는 사드 배치 가능성,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거에 따른 공동 실무단 구성에 관한 TOR을 지금 문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거에 따른 지금 그거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추가 질문인데 그때 공식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협의는 그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였고 공동 실무단이 그것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명확치가 않더라고요. 공동 실무단이 사드 배치 여부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불분명했는데 장관님의 표현은 공동 실무단이 사드 배치 가능성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에 질의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죠.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지금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에 국제적으로 지금 그 단독 제재 움직임이 지금 많은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해운 제재나 다른 이제 독자 제재 논의가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보리 채택 결의 채택 직후에 그 파워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결의가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단호한 만큼 그 이행도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단호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강력한 결의가 채택된 만큼 그 이행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독자 제재 문제도 오늘 미국도 독자 제재를 발표를 했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 이 결의를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그 첫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금방 답변에 전 동아일보 조성호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관계부처 회의는 그러면 주무를 어디서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가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해서는 오늘 그 다자외교 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회의가 개최됐고 국내 독자 제재 그것은 아무래도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안보리 제재에 대한 이행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오늘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합니다. 네. 이행이랑 독자 제재도 같이 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아니요, 건가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해서만 오늘 관계부처 회의가 합니다. 독자 제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요남스 김효정입니다. 그 말씀하신 관계부처 회의에 어떤 부처들이 좀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추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그 관계부처 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3개월 내에 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검토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